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켈리 오입니다. 자, 켈리 Speaking Grammar Week 2 리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바로 부사,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우선 부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ly라는 알파벳으로 끝나는 품사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지요? 바로 어떻게 그 동사를 하는지를 꾸며주는 양념 역할을 하는 품사였는데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빨리 옷을 입는다 라고 했을 때 quick 이란 형용사에다 ly를 붙여서 바로 I get dressed quickly. I get dressed quickly 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 내 친구는 가끔 소란스럽게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친구 너무 싫어요. 근데 소란스러운 이란 형용사가 뭐죠 여러분? noisy 란 형용사에 ly를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y가 i로 바뀐 다음에 ly가 됐습니다. My friend sometimes eats noisily 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noisily, noisily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세라는 중국어를 잘하고 데이브는 불어를 잘한다. 잘한다. 켈리가 정말 중요한 부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축구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라고 할 때 well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good이라는 형용사가 ly를 붙여서 well로 바뀌는 게 아니라 good이라는 잘한이라는 형용사는요. well이라는 부사로 불규칙하게 바뀌었었죠. So Sarah speaks Chinese well and Dave speaks French well. 이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마지막, 나는 운전을 빨리 하지만 느리게 걷는다. 자, 그럼 운전은 빨리 한다. 빠른 이란 형용사 fast는 부사였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I drive fast but I walk slowly. I drive fast but walk slowly. 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Alright, 자 그럼 저희 분도 부사는요. 얼마나 자주 어떤 동사를 하고 얼마나 자주 어떤 형용사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빈도의 성격만 모아서 동사를 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배웠었는데요. 항상이라는 부사 뭐였죠 여러분? always, 가끔은요. sometimes, 종종은요. often, 절대로 어떤 동사를 하지 않는다. never,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hardly ever, hardly ever 또는 rarely라는 부사까지도 있었었지요. 첫 번째 문장 보면 나는 가끔 밤늦게까지 깨어있다 라고 할 때 I sometimes stay up late at night. I sometimes stay up late at night. Second, 나는 거의 청바지를 입지 않는다. 우선은 I wear jeans라는 일반 동사 앞쪽에 빈도부사를 써주셔서 I hardly ever wear jeans. I hardly ever wear jeans. 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나는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길 보니까 구체적인 횟수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10번이라든지 구체적인 횟수를 여러분이 빈도부사로 표현할 때는요. 문장 맨 앞에 또는 맨 뒤에 쓰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1년에 2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죠? Twice a year. 1년에 한 번은요? Once a year. 1년에 그럼 3번은요? 3 times a year. Alright, let's make a sentence. I travel abroad about twice a year. I travel abroad about twice a year. 했을 때 about이라는 아이로서 1년에 2번 정도라는 대략적인 아이를 얘기하려고 제가 about을 넣었고요. 그녀는 일주일에 3번 파고다에서 켈리의 수업을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3번 딱 만드셨죠? 3 times a week. 3 times a week. She takes Kelly's class at Pagoda 3 times a week. 3 times a week. Very good. 자, 그럼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녀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많은이라는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many가 있고 much가 있어요. I have many friends. She has many friends. But 그녀가 더 많은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she has more friends. 내가 더 많은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는 I have more friends than her. 이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녀가 나보다 더 열정적이다. 자, 열정적인이란 형용사 passionate. passionate. 딱 봐도 길어요. 형용사의 길이가 되게 길 때는 더 뭐뭐하다라고 할 때 앞부분에 more, 가장 뭐뭐하다라고 할 때는 most란 아이를 붙였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바로 이름절이냐 이음절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짧은 형용사, 즉 이름절의 발음이 났을 때는요. 바로 뒤쪽에다 er 붙여주시면 되고
est를 붙여줌으로써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요 passionate이란 아이는 지금 단어가 길기도 하지만 모음 발음이 2번 이상 나기 때문에 more이란 아이로서 비교급을 나타내 주셔야 하니 그녀가 나보다 더 열정적이다. She's more passionate than me. She's more passionate than me. 3. 이 영화가 내가 본 영화 중에 최악이야. 이 아이는요. bad. 형용사의 길이가 짧고 모음 발음이 한 번 난다고 해서 baddest 라고 나올 수가 없고요. 불규칙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worst. worst. 그럼 더 안 좋은, 더 나쁜은 뭐였죠? worse. worse. 이 영화가 내가 본 영화 중에 최악이다. This is the worst movie I've ever seen. This is the worst movie I've ever seen. I've ever seen. 뭐뭐 한 것 중에서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현재 완료의 형태로 썼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본 것 중에서 I've ever seen도 되지만 I've ever watched. 그럼 그녀가 최고다. 내가 만난 여성 중에서 그럼 She's the best lady I've ever seen 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최고의 음식이야.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This is the best food I've ever eaten. 이라는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었네요. 마지막 예문 볼까요? 켈리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외향적이다. 외향적인이란 형용사 outgoing. 이음절 이상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도 more이라는 것과 또는 most로 비교 최상을 표현하시면 되는데 가장 외향적이니까 the most가 나오겠네요. Kelly is the most outgoing person I've ever met.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최고로 외향적인 사람이다. The most outgoing person I've ever met. 이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사를 비교해보고 부사를 최상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부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ly라는 알파벳으로 끝날 경우의 부사, 이런 일반적인 부사일 경우에는 앞에 more를 붙이거나 most를 붙였고요. 불규칙한 부사들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가 나보다 더 영어를 잘한다. Chris speaks English well. I speak English well. well이라는 불규칙한 부사 같은 경우는 more 붙이지 않았고요. 뭐로 바뀌었죠, 여러분? better, best. 불규칙한 부사의 비교와 최상급이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는 Chris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well이라는 부사가 비교급으로 쓰였을 때는 바로 better이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미나가 Sarah보다 열심히 일한다. 이 아이도 불규칙한 부사, 즉 ly로 끝나지 않은 부사죠? 자, 그럼 이 hard도 마찬가지로 짧은 형용사였을 때 부사랑 똑같았었던 그 아이들 기억나세요? fast, hard, early, late. 부사가 ly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fast, 형용사였을 때를 적용시키면 짧은 형용사니까 er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Mina works harder than Sarah. Mina works harder than Sarah.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세 번째 문장, 내가 가족 중에서 가장 노래를 못한다 라고 했었을 때 가장 뭐뭐하게 어떤 동사를 한다. 오케이, 좋아요. 부사의 최상급. 그런데 지금 가장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badly가 있었어요. 이 badly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사의 모양인 ly로 끝나지만 불규칙하게 바뀌었었죠. 바로 badly라는 부사는 비교급으로 바뀌었을 땐 worse로 바뀌었고 최고로 어떤 동사 한다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worse 로 바뀌어서 이 문장에서도 I sing the worst in my family. I sing the worst in my family. 라는 문장이 나왔고요. 마지막, 클로이가 친구들 중에서 옷을 가장 단정하게 입는다라고 했을 때도 단정한이라는 형용사가 neatly, ly를 붙여서 지금 동사 옷을 입는다라는 부사라는 품사로 바뀌었는데 이 아이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거나 비교급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아까 배웠었듯이 ly로 끝난 일반적인 부사의 모양이기 때문에요. most라는 아이를 붙여줘서 Chloe dresses the most neatly of her friends. Chloe dresses most neatly of her friends. 켈리가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라는 관사를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켈리는 괄호 처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grammar 패턴이었고요. 자, 이제 앞으로 expressions, 켈리와 함께 있었던 실생활 표현들과 패턴 용어 구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 우리가 SNS 관련해서 나 페이스북에 추가해줘 라고 했었을 때 어떤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Add me on Facebook. Add me on Facebook. Alright, second one. 난 페이스북 안 해. I'm not on Facebook. I'm not on Facebook. 나 인스타그램도 안 해.
I'm not on Instagram 이라는 on이란 전치사를 써서 안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끌어갔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했었을 때 이런 표현들 말고도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한 번씩 읽어보면 No sweat. 땀 흘릴 일 아니었어요 라는 의미였었죠. No sweat. No problem. No problem. No worries. No worries. 라는 걸로도 여러분이 It's okay 라는 걸로만 쓰지 않고요. No sweat, no problem, no worries를 여러 번 반복해 보실게요. 자, FYI. 저희가 약어도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FYI가 뭔지 기억나세요? 참고해. For your information. For your information. 참고해 라는 거였었고 TMI.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지나친 정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TMI, that's TMI 라는 걸로 썼었고요. AKA. Guys remember? 기억나세요? 즉,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lso known as. Also known as. 다시 FYI, 참고로. 두 번째 TMI.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지나친 정보. Last one, AKA. AKA, also known as. 마찬가지로 또는 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Alright, 자 이제 패턴 영어와 한번 구동사를 살펴볼게요. 자, 구동사 중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다라고 했었을 때 stand up for 누구, stand up for 사람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엄마는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신다. My mom always stands up for me. My mom always stands up for me. 라는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 남자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들려 라고 했을 때 뭐뭐처럼 들려. It sounds like he stands up for me. It sounds like he stands up for me. The third. 네가 숙제를 안 한 게 확실해. 뭐뭐한 게 확실해 라고 했었을 때 It's clear to me that 주어 동사 It's clear to me that 주어 동사를 표현을 했었었죠. 자, 그럼 이 문장은 It's clear to me that you didn't do your homework. It's clear to me that you didn't do your homework. Right? 마지막, 그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건 확실해 라고 했을 때는요. It's clear to me that she has no heart. She has no heart. 요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을 표현할 때 She has no heart 이란 문장을 It's clear to me라는 아이가 이렇게 받아서 확실하다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린 수업 시간에 만나요. Bye! Hi guys, welcome back to week 6. These are your top 10 things to remember from the last week.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So the first expression I want you to remember is the expression when it comes to something. When it comes to Italian food. So what this means is 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when it comes to food, I think Italian food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Italian food, I think pasta is the best. Remember that if you use this about an action, a 행동,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you need to add the ing to your verb. So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dating, I think looks are not as important as personalit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et's move on to the second expression. The second expression for today is social media. This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to remember because a lot of Koreans say SNS. And this is English. It is in the dictionary, but my tip for you guys is that even though this expression SNS comes from English, is in the English dictionary, we don't use it very much.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SNS이라는 표현 못 들었어요. 한국에 온 다음에 처음 들어봤어요. So it's best to use the expression social media when you're talking with foreigners.
Which social media do you use? I use Facebook, I use Instagram, I use KakaoTalk. All of these are examples of social media. Let's look at expression number 3. Expression number 3 is have a fear of something. Have a fear of something. This is an easy one, but an important one. So, something가 무섭다고 생각한다. For example, heights. 높은데. I have a fear of heights. Or 거미. I have a fear of spiders. Or 여자. I have a fear of girls. You can put any noun at the end here. Let's move on to expression number 4. Expression number 4 is aside from. Aside from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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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So, this means 뭐 빼고 or 제외하다. And you can see an example here. Aside from dogs, so aside from 강아지들, what animals do you like? 강아지 빼고 무슨 동물을 좋아하냐는 뜻이에요. So aside from dogs, what animals do you like? The tip I have for you with this expression is that you can put it at the beginning of a sentence, or you can put it at the end of a sentence. So, what animals do you like aside from dogs? Aside from dogs, what animals do you like? Let's move on to expression number 5. Expression number 5, be tone deaf. Be tone deaf. So this is 음치다, right? 너는 음치야. You are tone deaf. Or, for another example sentence, I don't like going to karaoke rooms because I'm tone deaf. Because I'm tone deaf. I don't like to go to karaoke rooms. True story. I'm tone deaf. Expression number 6. Be over something or be over someone. We use this expression a lot, and what it means is something에 관심이 없어졌다. Someone에 관심이 없어졌다. For example, I'm over traveling to cities by myself. I'm over traveling to cities by myself. I'm over traveling to cities by myself. Let's break this sentence down. So I'm over traveling to cities. Traveling to cities. Let's take a look at this. Traveling to cities means 도시를 여행하다. 도시를 여행하다. And by myself, this is 혼자. So 혼자 도시를 여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다. 관심이 없어졌다. I'm over traveling to cities by myself. Now, we can also use this towards people, but sometimes as advice or as a command, a 명령, like this. Just get over her, man. Just get over her, man. In this situation, a boyfriend and a girlfriend have split up, have broken up. 남친 and 여친 헤어졌어요. And I am telling the 남자, you need to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그냥 신경 쓰지 마. So you can also use this expression to be over, to get over somebody in this way too. 그냥 잊어버려. Just get over her. Just get over it. Okay, let's move on to expression number 7. Hit on somebody. Hit on someone. So, 를 유혹하다 or 에게 작업을 걸다. An example sentence would be, dude, let's go hit on those hot girls by the bar. Let's go hit on those hot girls by the bar.
So another expression in Korean that is the same as hit on somebody would be 고시다. For example, a guy goes up to a girl at a bar and he says, 저기요, 혹시 그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All right, he is trying to get a girl's phone number. He's showing her that he likes her. So he is hitting on her. One thing you want to be sure that you don't do is you don't want to use hit on for friends, because it's only for romantic한 관계, only for a romantic relationship. So sometimes if you want to get your friend to go somewhere with you, in Korean, you can say 고시다, or you could say 유혹하다 for your friends, but you can't use hit on in these situations. You can only use it for romance. Let's look at expression number 8. Expression number 8 is typically. Typically. So this is an easy one. It's the same as 보통 or 일반적으로, normally. So you could say, I normally eat dinner alone, or I typically eat dinner alone. Typically. It's an easy one, but a good one to know. Let's move on to expression number 9. Be packed. Be packed. So we're talking about a place, a bus, a restaurant, some area, some 장소, and it has a lot of people, too many people. So, 가 만석이다 or 만원이다. That restaurant is packed. That restaurant is packed. Let's go somewhere else. Let's go somewhere else. 그 식당에 사람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자. Let's go somewhere else. That restaurant is way too packed. Way too packed. Finally, the last expression for today, expression number 10, is vibe. Vibe. Now, some of you might know the word atmosphere. Atmosphere. We use this a lot of times when Koreans say 분위기. But vibe is also a word that we use. Vibe. So that bar we went to last weekend, had a really cool vibe. Let's go there again sometime. Let's break this sentence down a little bit. That bar we went to last weekend. All right, that bar we went to last weekend is 지난 주말에 갔던 바, 지난 주말에 갔던 pub. Had a really cool vibe. 분위기가 진짜 좋았다. 진짜 좋았어. Had a really cool vibe. Let's go there again sometime. 우리 언젠가 다시 거기에 가자. So that's how you could say this one. That bar we went to last weekend had a really cool vibe. Let's go there again sometime. You can use vibe for places and for people. Both are okay. That girl has a really cool vibe. That guy has a really cool vibe. A lot of times we use the word cool when we're talking about vibe. A cool vibe, a good vibe, a bad vibe. These are very common words you hear with vibe. All right, guys, those are your 10 expressions for today. 오늘은 여기까지. I'll see you again next time.